역설적으로 작은 브랜드 또는 1인 기업 이런 걸 운영하실수록 브랜드라는 개념,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저는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본인이 만들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 이유를 갖도록 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34년 경력의 마케팅, 광고기획 전문가이신 이근상 작가님과 함께 브랜드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또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요거 현대카드 예. 이런 광고도 만드셨다고. 예. 그런 유명한 광고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뭐 또 다른 거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광고하는 사람들은 네. 같이 모여서 늘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뭐 히트한 광고 카피라는 거를 네. 그걸 내가 썼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정말 남사스러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네. 좋은 카피가 툭 하고 떨어지니까.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같이 했던 일들은 뭐 굉장히 많죠. 제가 뭐 이 업계에서 그래도 꽤 오래 한 편에 속하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옛날 현대카드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롬 세탁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오래오래 있고 싶어서라는 그런 캠페인도 했고, 디오스 냉장고 세상에 처음 나올 때 네. 뭐 자장자장 이런 캠페인 했고, 음. 레간자 옛날에 쉿 레간자라는 레간자. 광고 캠페인 있었거든요. 네, 네. 뭐 그것도 네.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여러 가지 뭐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광고라는 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뭐 일반인들은 사실 네. 광고 문구나 어떤 카피라이트에 좀 이렇게 딱 이제 그쵸.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순식간에 듣고 마는데 이거 만드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힘든 작업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 광고의 세계, 어떤 뭐 뒤에서 일어나는 광고의 세계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니까 네.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고는 아까도 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처음에는 광고주가 저희한테 이제 뭔가 숙제를 주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광고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브리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끼리 이제 기획자, 네. 카피라이터, 뭐 아트하는 사람 또 뭐 프로듀서 음.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이제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발전시켜 가지고 뭐 TV 스토리보드를 만든다든지 인쇄 광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광고들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게 법칙이 없어요. 진짜 뭐 30년 넘어 했으면 이제쯤이면 뭐가 법칙을 네. 알아서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네. 딱 하면 좋은데 매번 똑같은 고민을 한 달 두 달씩 해야 되니까 네. 피 말리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죠. 이게 뭔가 그 창작의 고통도 있을 텐데. 뭐 그렇죠. 근데 이게 데드라인이 있는 창작의 고통이고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거죠. 거기다가 돈을 또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압박감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 또 결과가 안 나오면 또 그다음 이거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개 물건을 찍어내면 네. 광고주가 100개 만들어내라 그러면 열흘 동안 일하면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열흘이 아니라 100일을 일을 해도 네.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정말로 힘들죠. 야, 그러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창작하시는 분들이 뭐 네. 순식간에 뭐 작곡도 막 그냥 뭐 몇 분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며칠 몇 그쵸, 개월을 걸려서 그쵸.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렇게 쉽게 하는 경우에는 뭐 되게 짧게도 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쉽게 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으세요? 네,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의 없고요. 네. 이런 착각을 해요. 뭐냐면 어떤 경우에 아이디어가 이거 한 30초 만에 떠올랐어.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전에 이미 1000번을 생각한 거예요. 네. 1000번을 생각한 다음에 이게 네.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30초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그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천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누가 1000번의 생각을 빨리 하느냐. 네. 네. 아니 왜냐면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또 젊은 네.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막 인생의 목표를 막 찾아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어떻게 그런 거를 떠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에 시간이 필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특히 뭐 천재적인 사람들 또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들도 역시 1000번의 고통 속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지.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볼 만큼 해봤다 뭐 생각해볼 만큼 해봤다 하는데 아직 그만큼 안 한 거죠. 안한 답이 거죠. 안 나왔다면. 안 떠오르면은 안 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제가 좀 노하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노하우는 그냥 계속 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건 또 방법이 또 있긴 하죠. 만약에 이제 광고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 입장이 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상대방 입장. 예. 네. 그게 이제 광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사업 아이디어도 그렇고 또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데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서로 이성 간에 만난다고 쳤을 때 네. 특히 보통은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뭘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무리 들이밀어봐야 그게 소용이 있나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도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제품 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소비자 마음속은 어떨까? 네. 그걸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어떤 다른 기획을 할 때도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인사이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 속안에 있는 생각이 뭘까? 네. 그걸 알아내는 게 캐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할 때마다 항상 힘들다. 그렇죠. 예, 그게 답이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하나 고르면 좋겠는데 매번 그걸 찾아야 되니까. 매번 주관식이고 맨날 어려우니까. 그렇죠. 34년을 해도 힘들다. 아마 제가 볼 때 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좀 궁금한데 아마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마케팅을 잘해라, 네. 뭐 브랜딩을 잘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읽은 것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부터 좀 들어요. 그쵸. 뭐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가 또 뭔지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랜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브랜드는 사람이다. 네. 이제 네. 또 거기다 거꾸로 보면은 사람은 브랜드다라는 말로도 또 저희가 치환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마케팅을 하려면 네. 또는 브랜딩을 하려면 그거는 우리가 아이 하나를 낳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어떤 DNA가 있으니까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DNA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나중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으로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네. 뜻대로 되건 안 되건 간에.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하나가 태어난다는 건 제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네. 거기엔 반드시 DNA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네. 이 브랜드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거냐. 그걸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꿈이 정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그냥 훌륭한 아이로 키우겠어요 하면 그거 정말 되게 막막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부모의 DNA를 생각해 봤을 때 얘를 되게 좋은 음악가로 키웠으면 좋겠어 네. 라고 하면 조금 더 비전이 좀 분명해지죠. 명확해지는 그죠? 거죠. 그러고 나면 얘를 음악가로 키우는데 그중에서도 나는 어떤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더 좋죠. 네. 그러고 나면 얘를 갖다가 음악가를 시키려면 어릴 때부터 조금 일찍 피아노 학원 보내고 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설명 다 했어요. 뭐냐면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고요. 네. 그때 기획할 때 반드시 이 안에 DNA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DNA를 가지고 얘를 뭘 만들 거냐 하는 거가 브랜드의 비전이거든요. 네. 그럼 이 전체 성장 과정 전체를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을 하나 키워가는 네. 거죠. 그리고 이 성장시켜가는 브랜딩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제가 학원 보내고 뭐 네. 하고 하는 그게 다 마케팅이고 광고고 홍보인 거예요. 그게 마케팅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 제가 이제 다시 이걸 브랜드로 치환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제가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었고 이 제품이 가진 DNA가 예를 들자면 뭐 음료수인데 스포츠에 되게 좋은 DNA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비전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마셔야 되는 음료를 만들겠다. 이게 비전이란 네.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아까 피아노 학원 뭐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네. 그러려면 이 친구를 마케팅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대충 그려지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마케팅이기도 하고 뭐 마케팅 안에 사실은 홍보, 네. 뭐 광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누구한테 대상으로 뭐 언제 뭐 그렇죠. 얼마만큼 할 것이냐. 예, 그렇죠. 그냥 결국에 진짜 아이가 하나 성장하는 거라. 그래서 똑같네요.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가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한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인물로 성장한다면 그건 정말 성공한 양육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브랜딩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것 같은 게 저희 이제 일반인들 생각하면 일반인도 뭔가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하고 그쵸. 그걸 위해서 나름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이제 차근차근 이뤄 나가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저는 하나도 다름이 없다고 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왜 인간 관계도 보면 네. 아는 사람은 되게 뭐 있지만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친구들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밥 잘 사주는 친구, 내 말 잘 들어주는 네. 친구, 놀기 좋은 친구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브랜드라는 것도 이 소비자가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친구, 네. 또 나한테 꼭 필요한 친구, 네.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친구. 이러니까 결국은 이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이 사람하고 소비자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존재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는데 조금 막막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어떤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대기업 같은 거 있을까요? 뭐 많죠. 많은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막 광고를 시작했을 때 20세기죠. 20세기에 성공했던 캠페인들은 조금 네. 지금하고 패러다임이 달라서 네. 제가 좋은 사례라고 소개드릴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대카드라는 브랜드가 네. 마케팅 또는 브랜딩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성공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현대카드의 그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거를 했을 때가 그게 아마 2001년일 겁니다. 아마. 네. 근데 그때가 뭐냐면 그 원래 다이너스 카드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네. 그걸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 보통 자동차 살 때 이제 할부 뭐 네, 이런 그런 것들 거 하니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사실 현대카드가 잘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 현대그룹의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근데 야 거기서 카드를 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마켓쇼로 보면 꼴찌였죠. 네. 근데 그 현대카드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이후에 이 현대카드는 굉장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뭐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슈퍼 콘서트, 그러니까요. 뭐 네. 슈퍼 토크, 뭐 이런 것도 하고 테니스 대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쿠킹 라이브러리, 뮤직 라이브러리 네.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네. 뭐 고메 위크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그때 사실은 많은 다른 경쟁사들이 비웃었어요. 저 돈 쓰는 일을 저런 거 왜 하지? 그렇죠. 네. 저거 솔직히 오너가 하니까 야 오너 일가가 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네. 저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성공한 캠페인이었냐면 그 전까지는 신용카드가 예전의 패러다임에서는 돈 대신이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돈 대신에 카드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카드 회사들이 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현금 대신에 카드를 많이 쓰게 하지라고 해서 이제 포인트 주는 경쟁을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든 할인해주고.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대카드가 그때 똑같이 그냥 포인트 가지고 경쟁을 했다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겠죠. 네. 그런데 그 현대카드를 움직이시는 분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네. 신용카드가 더 이상은 돈을 대신하는 플라스틱 머니가 아니라 네. 이게 내가 영위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게 해주는 매개체라고 이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처럼 들릴지도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카드는 물론 현대카드도 포인트를 줬지만 네. 이 사람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뭘 하나를 본 거죠. 이 사람들이 특히 자기네가 고객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갤러리 가고 뮤지엄 가고 콘서트 가고 이런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카드라는 거를 더 이상의 지불 수단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파트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비전이네요. 예,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비전을 정확하게 만들고 거기다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네. 콘서트 하고 뭐 하고 그게 바로 마케팅인 거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카드가 뭐 한 10년 정도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젠 현대카드가 넘버 원 브랜드란 말이에요. 이거 참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그 브랜드라는 게 이제 명확해지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도 목표가 정확하니까 이제 예. 그 어떤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거를 이제 고객층들이 알아봐주고 그러면서 꼴찌가 1등으로 그렇죠. 되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게 그 네. 경복궁 앞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하나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하면서 결제를 하고 뭐 이럴 일들이 좀 있었는데 네. 거기 미술관에 오신 분들의 거의 90%가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렇게 미술관 다니시는 분들은 현대카드가 내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재미있는 네. 현상을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약간 그 브랜드가 좋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약간 충성심도 생기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어찌 그렇죠. 보면. 예전에는 이제 진짜로 브랜드 로열티라고 해서 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뭐 혜택 이런 걸로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포인트 멤버십 같은 걸 많이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뭐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포인트 멤버십 같은 경우는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안 해주면 이제 섭섭한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마이 브랜드.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네. 내가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제일 도움이 많이 돼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데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가고 그렇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 예.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성공 사례라고 예.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뭐 저희가 아는 뭐 아니면 알았던 곳들 중에서 좀 아쉽게 좀 브랜드가 좀 아쉽게 좀 이런 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랬던 케이스가 좀 있을까요? 뭐 사실은 그것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실패라기보다는 좀 네. 안타까운 브랜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한경희 생활과학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있는데, 엄청 좋았었는데. 예전에 한경희 생활과학의 그 한경희 대표라는 분이 주부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생활에서 페인 포인트, 고통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스팀 청소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되니까 회사를 이제 점점 확장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스팀 다리미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까지는 저는 아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잘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 집안에서 쓰는 소형 가전들, 뭐 믹서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아마 그런 쪽으로 확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브랜드라는 걸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 DNA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경희 생활과학의 핵심 가치는 사실은 스팀이었거든요. 스팀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청소기를 만들었고 다리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저같이 브랜드를 이제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확장을 하더라도 스팀이라는 어떤 핵심 가치를 유지한 채 저는 확장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만약에 그 기술을 잘 발전시켰으면 아마 스팀계의 다이슨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뭐 물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철학과 또 제 생각하고 같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가 더 옳다라고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브랜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DNA가 무엇인가 그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이제 또 방향성이 설정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다른 식의 뭐 확장을 하다 보면은 좀 아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걸 이제 제 책에도 보면 이번에 그걸 한번 썼는데 네. WMYS라고 제가 썼어요. WMYS요. 어렵죠. 네. 근데 그게 무슨 어디 책에 나오는 그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제가 만든 건데요. 네. 뭐냐면 What made you successful이에요. 무엇이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었는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 네. 작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사람들이 네. 꼭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어떤 DNA가 이 브랜드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는가를 사실 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때쯤 되면 약간 성공 환상에 사로잡히죠. 음.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걸 굉장히 더 키워갈 수 있어라는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는데 네. 무엇이 당신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는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결국에 DNA인 그쵸. 것이고 예, 그렇죠. 그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렇죠. 아, 네. 그 안에서 확장이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확장이라고 우리가 확장이란 말을 쓰면은 이게 자꾸 넓어진다고 보잖아요. 네. 20세기까지 큰 브랜드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성장하던 시대에는 넓혀도 됐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경쟁자가 지금만큼 많지도 않았고 또 소비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재벌이라는 어떤 하나의 네. 독특한 경제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속 성장,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속 성장이 사람으로 치면 키가 크는 거라고 본다면 다
이제 컸다, 키는 이게. 다 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사실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깊게 하는 역할은 작은 브랜드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큰 브랜드도 못할 건 없죠. 근데 큰 브랜드가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그 조그마한 시장 가지고 성장을 한다? 그건 절대 안 되죠.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작은 규모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큰 브랜드들의 고속 성장법을 저는 지향해야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자꾸 그런 욕심이 생기죠. 네. 근데 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좀 바뀌었다. 그렇죠. 네. 그게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게 예를 들어서 작은 규모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큰 기업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자원이 적잖아요. 네. 광고비를 쓸 수 있는 돈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100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기초 기하학을 해보면 사각형이 면적이 100이 나오려면 10 곱하기 10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50 곱하기 2를 해도 되고 그래도 되죠. 2 곱하기 50을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50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내가 다뤄야 되는 게 50이나 되면 깊이는 2밖에 안 돼요. 네. 어떻게 그렇죠. 큰 브랜드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음. 근데 작은 브랜드가 큰 브랜드를 이기려면 2 곱하기 50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한 분야에 딱 집중하고 네. 얘를 50cm만큼 깊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내공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큰 브랜드는 무언가를 그렇게 깊이 못 가요. 깊이 갔다가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목표, BEP 이런 거 네. 달성하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들이 그걸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를 해야지만 파이가 커지니까. 그렇죠. 책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당신의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책이 지금 출간이 됐는데 네. 이 제목이 어떤 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큰 기업,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품과 서비스가 있고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광고를 하고 네. 마케팅을 하면 그게 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브랜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사귀는데 아까 제가 친구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는 사람은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네. 전화번호 알고 이름 알고 얼굴 아는 거지. 네. 그 사람을 내가 또다시 만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네. 나한테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나한테 뭔가 의미가 되는 사람들. 꼭 뭐 돈을 빌려줘서가 아니라 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나한테 밥을 잘 사주는 사람. 내가 술 마실 때 제일 재밌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다 대충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다 브랜드가 아니에요. 제품과 서비스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자신만의 핵심 가치, DNA가 있는지 일단 그걸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정해놨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네. 모든 활동들이 집중되고 있는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아무리 큰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더라도 네. 그걸 브랜드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브랜드가 그렇죠.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죠. 이 책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채널은 사실 직장인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그 소규모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막 되게 뭐 작은 비즈니스들 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이 마케팅, 브랜딩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지만 사실 너무 좀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분야에도 사실 이런 브랜딩 같은 것들, 브랜드화하는 것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이걸? 네. 역설적으로 작은 기업 네. 또는 작은 브랜드 또는 1인 기업 이런 걸 운영하실수록 이 브랜드라는 개념,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저는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본인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그게 시장이 아무리 작더라도 네. 또 파이의 사이즈가 아무리 작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 이유를 갖도록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일수록 이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뭔가 비전을 명확하게 좀 세워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늘 근데 뭐 그렇게 너무 어려운 말로 할 것도 없고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 네. 형용사가 있는가라고 제가 그거를 이제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드려요. 형용사가 있는가? 예. 근데 네.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다 뭐 얘기하다 보면 다 있다고 그래요. 네. 뭐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뭐 제일 맛있는 좋은 재료만 골라 쓴 네.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뭐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네.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사람 관계 말씀드렸지만 친구 중에 내가 제일 훌륭한, 내가 제일 멋진 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특히나 이제는 소비 시장 자체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찬 거, 더운 거 했다가 더운 거 중에서도 뜨거운 거, 미지근한 거 나눠지고 미지근한 거 안에서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세포 분열을 하니까 소비자들은 점점 가지고 있는 니즈 자체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고도화돼요. 그래서 사실 작은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커피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무슨 네. 막 캔 음료 이거가 아니라 네. 커피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데선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커피를 무엇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형용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자기가 설 자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작은 브랜드들이 브랜드와 브랜딩의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커피는 뭐 어떤 대상이 뭐 어떨 때 뭐 먹는 그렇죠. 거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예. 그리고 그게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네. 예전에는 이제 큰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을 할 때는 네.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대부분의 이제 그런 큰 기업들을 우리가 다 마케팅 회사라고 불렀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한 번도 생수를 생산해 본 적이 없어도 네. 마케팅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고 네. 시장에서 생수 시장 중에 이 부분이 비어 있어. 네. 근데 거기에 사이즈가 얼마야? 그럼 거기에 이런 컨셉으로 이런 브랜드 네임을 해가지고 제품을 내면은 뭐 1년 안에 마켓 쉐어가 얼마가 되겠어. 네. 이 계획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거 물건 만들 수 있는 공장 찾아봐.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옛날의 방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작은 브랜드는 그렇게 할 수조차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자신이 잘할 수 있거나 내가 정말 해보고 싶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가 이걸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장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작은 브랜드 또는 개인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저는 명심을 하셔야 될 게 뭘 하면 돈 벌지? 저는 이렇게 이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옛날에 큰 브랜드가 하는 거를 작은 사람이 작은 브랜드가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트렌드 쫓아가다 보면 이미 준비하면 이미 막차 타고 있고 네.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성공한 작은 브랜드들 또는 자영업자들을 보면 네. 정말 뚝심 있게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정말 잘해. 난 이거 할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게 앞에 줄 서 있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네. 나는 뚝심 있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겠다 하면은 결국에 알아봐 준다. 그렇죠. 이게 요즘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쵸. 그냥 돈만 되면 우선 하겠다. 그게 이제 그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사실 틀린 것은 아닌데 네.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큰 기업들이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작은 기업 특히나 어떤 자원이 또는 인력이 네. 모자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방법으로 큰 브랜드를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아까 말씀하신 어떤 비전을 따라서 가는 과정에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도 하셨잖아요. 사실 자본도 없고 어떤 인력도 없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소규모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할 만한 적합한 마케팅 같은 거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하는 게 바로 SNS 마케팅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인스타그램 하고 네. 유튜브 하고 네. 제가 책 낸 이후로 컨설팅을 바라는 분들이 이제 꽤 찾아오세요. 네.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 해봤다. 나 인스타도 이렇게 했고 블로그, 인스타 뭐 블로그도 다 하고 했다. 다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SNS라고 부르는 소셜 미디어는 굉장히 자발적인 미디어거든요. 네. 즉 예전에 이제 만약에 광고가 내가 연단에 올라가서 연단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대고 크게 얘기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면 SNS라는 거는 광장이에요. 네. 그럼 광장의 사람들이 다
다 평등하게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실 소셜 미디어라는 거는 그런 역할인데 그거를 마치 광고 미디어 쓰듯이 쓴다고요. 아. 물론 그 중에 히트치는 컨텐츠가 나오고 해서 네. 잠시 잠깐 주목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내 동지를 만드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동지를 만든다. 네. 그게 네. 뭐냐면 이제는 사실 특히 작은 브랜드일수록 네. 브랜드는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하고 일종의 동맹군을 만들어야 되는 네. 거죠. 네. 마치 우리가 BTS가 네. 지금은 뭐 엄청난 존재가 됐지만 그들이 처음 만들 때 아미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느 순간 BTS가 크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전 세계에 아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처음서부터 사실 작은 브랜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하고 생각과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이 같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이 돼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SNS라는 거를 사실 예. 뭐 일반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냥 광고 플랫폼이다. 음. 그러니까 내 제품을 어떻게든 홍보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그냥 친구들, 나의 동료들을 만드는 그쵸. 과정이다. 그러니까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광장에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리드는 해야 되지만 네. 광장에는 연단이 없잖아요. 네. 그냥 거기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네. 깔깔깔깔 웃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내일 또 보자 네. 이렇게 하고 만나고. 뭔가 약간 동아리 예, 같은 예, 느낌으로.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부산 지역에서 그 네. 패션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같이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지라고 네.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분도 똑같더라고요. 자신이 아이가 생겼을 때 아동복을 하시는 네. 분인데 자신이 아이가 생겼을 때 자신의 아이에게 입히고 싶은 디자인의 옷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똑같은 고민을 가진 엄마들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뭐하고 뭐 하다가 그럼 제가 한번 옷 한번 해볼까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네. 아주 꽤 성공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에 나의 필요나 아니면 나의 어떤 기호나 그렇죠. 이런 거를 시작으로 그거를 필요로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고 네. 어찌 보면은 그럼 하세요 하면서 우리가 사줄게요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SNS의 순 기능일 그렇죠.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러면서 잘해야죠. 잘하고 있는 당연히 잘하는 건 맞고 평점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브랜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이 브랜드라는 거를 왜 이렇게 중시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리고 뭐 저한테도 브랜드를 왜 이렇게 중요시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운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다 보면 어떤 대부분의 운동들이 이렇게 코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 운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뭐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왜 내가 그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속으로 왜? 네.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브랜드도 뭐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걸 사실 알고 나면 응용 동작이 쉬워지죠. 그런 그렇죠. 거니까 나도 네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DNA를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면 계속 페달을 안 밟아도 돼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엔진을 하나 가지게 되는 거죠. 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존재 이유가 부각이 되고 나면 네. 막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프로모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걸 매번 팔려고 그때그때 막 페달을 밟아가지고 앞으로 가지 않더라도 물론 네. 그런 활동들이 필요는 해요. 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가진다라는 건 일종의 엔진을 하나 가지는 거예요. 엔진은 시동을 켜면 그래도 계속 앞으로 쭉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거기에 다른 도움들을 주어야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번엔 뭐 하지? 이번에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로 고민하는 대신 네. 내가 갈 길에 대한 어떤 하나의 아주 클리어한 지도를 한 장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의사결정도 쉬워지고 내가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네. 효율성이 훨씬 좋아지죠. 네.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제 특히 우리가 어떤 작은 규모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하루하루의 매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 그게 달성이 안 되는데 무슨 브랜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브랜딩이라는 거는 몸 만들기예요. 몸을 만든다. 예,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정말로 열이 나면 우리가 통증을 완화해주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링겔 네. 맞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대증요법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 가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무슨 네. 비타민을 계속 먹든지 뭐 네.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브랜딩이 그런 몸 만들기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브랜딩 할 때 사람들이 제가 컨설팅 하더라도 한 3개월쯤 하다가 이거 별로 효과 없는데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꽤 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체육관 한 3개월 나간다가 네. 뭐 똑같아. 네,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좋아지는 사람들을 보면 한 3년 해야지 네. 저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는 매출이라고 친다면 궁극적으로 몸 만들기라는 건 이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가치라는 건 아주 쉽게 뭐 사실은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거 팔면 나중에 얼마 받지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해가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죠. 꼭 팔지 않더라도 네.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가치가 이만큼이야. 네. 이건 굉장한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 만들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 쌓여가는 거고. 그렇죠. 이게 전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지만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또 안 보이는 네.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거 이 의사결정이 쉽다. 네. 요거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왜냐면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큰 기업 같은 경우도요. 큰 기업의 CEO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브랜드가 어느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걸으면 어딘가에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 CEO 즉 브랜드라는 어떤 하나의 부대를 끌고 가는 리더는 네. 하루하루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산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뒤따라가는 조직원들도 그렇고 네. 또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게 명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이 입구에서 갈림길을 만나면 어디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알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저기가 꼭지점이 예,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참 너무나 우습게도 이런 비즈니스 현장에 가보면 네. 저길 위를 안 쳐다보고 늘 여기만 봐요. 여기만 보고 손 들어봐. 뭐 투표에 네. 실제로 투표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두 가지 대안을 놓고 A 안이 좋아 B 안이 좋아 네.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웃긴 게 너무나 명확하게 저 봉우리에 올라가려면 B 안으로 가야지만 저 길로 올라가는 게 훨씬 쉬운데 네. 그래서 브랜드가 된다라는 것 또 브랜드의 클리어한 비전을 가진다라는 것이 네. 하루하루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전 세운다는 것도 사실은 뭐 쉬운 거는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어렵죠. 네. 비전을 세우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럼 비전 세우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공한 브랜드는 네. 두 번 성공하는데 첫 번째는 창업자의 머릿속에서 한번 성공하고 네. 두 번째는 실제 현실에서 성공한다. 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창업해서 브랜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머릿속에 아주 명확한 엔드 픽처를 갖고 있어야 돼. 마지막 사진 한 장을 갖고 있어야 돼. 네. 그게 이제 아까 뭐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는 얘기를 하면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사진 한 장 찍는 그 그림이 하나 네.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나는 이런 핵심 가치 DNA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걸 좋아하는 소비자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제품을 중심으로 모여서 3년쯤 지났을 때 네.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또는 그들의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을 거야. 이게 비전이거든요. 네. 뭐 우리가 비전하면 무슨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약간 좀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건 안 되고 훌륭한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그거, 빼고 다 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만들고 그거를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작은 브랜드일수록 뭐 비전이 너무 멋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들어도 그런 거가 되겠다고 하는 자기만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형용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청자분들은 또 회사원분들도 많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회사원분들 하면은 예. 나는 지금 뭐 회사원인데 예. 브랜드 하면은 뭐 우리 회사 뭐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개인들은 또 그러면 개인 브랜딩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예. 브랜드를 개인은 어떻게 좀 접목을 시키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브랜드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사람은 브랜드예요. 사람은 브랜드다. 예. 네. 그래서 마치 브랜드를 성공시키듯이 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그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성공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뭐 한 단어로 우리가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게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만들던 아니면 이제 조직을 떠나서 자기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뭘 하던 간에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하고 똑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들 중에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 내가 상대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장 명확한 존재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뭔가 그렇죠. 생각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조직만 놓고 보더라도 네. 뭐 저희 회사는 저 직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각각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어떤 프로젝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명확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걸로 부각을 시키는 거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돼.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축구 11명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보통 팀에는 한 30명 정도의 선수들이 주전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드필더 자리에 4명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왜 선발돼야 되는지가 명확히 있어야죠. 제가 그렇죠. 더 잘해도 물론 있지만 네. 쟤는 특히 이 경기 했으면 쟤는 돌파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돼야 돼. 네네. 이게 있으면 그게 훌륭한 선수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계속 벤치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도 다 똑같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다 잘났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조직이 또는 네. 상대방이 자기의 라이프 안으로 나를 끌어들일 만한 이유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네. 그거를 일단 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의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 그런 DNA가 내재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마케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DNA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네. 조금 더 그런 자리에 더 많이 나가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뭐 제너럴리스트, 뭐 스페셜리스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조금 더 좀 스페셜하게 예, 뭐 그렇죠. 나를 뭐로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그런 욕구가 되게 컸죠. 그래서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위인전 읽으면서 컸으니까 네. 너 커서 뭐 누가 뭐가 되고 싶어 뭐 네. 이순신 장군님 뭐 네.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요새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요새는 뭐 힙합 뭐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네. 싶어요. 무슨 요리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럼 결국 개인들의 존재 이유도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좀 약간 뾰족해지고 그쵸. 약간 그렇게 돼야 된다. 네. 이거는 개인 뭐 어떤 뭐 자영업 뭐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다 똑같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개인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브랜드화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단계를 좀 밟아가면 좋을까요? 내가 뭘 잘하는지부터 좀 이렇게 시작을 그렇죠.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늘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거울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울이요. 그 이제 뭐 진짜 거울이라기보다는 정말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또는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썩 그렇게 호감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자뻑형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한번 권해보고 싶은 게 어느 날 네. 정말 마음을 먹고 진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내 눈이 이렇게 생겼었나? 내 코가 이렇게 생겼네? 네.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네. 스스로를 네. 객관화되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훈련을 조금 해보시면 그걸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네.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그거를 이제 잘 모르고 그냥 나의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억지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네. 또는 별로 장점이 아닌데 그걸 자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왜 요새 보면 MBTI 이런 거 많이 네. 하잖아요. 저는 네. 그걸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MBTI 테스트 자기가 하잖아요. 네. 그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예요. 그게. 아 그러네. 사실 뭐 나는 외향적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네. 오히려 저는 그건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자기가 네. 한다면 자기가 자꾸 뭐라고 우기는 거 보면 그러네. 이게 좀 맞는 말이네요. 예. 주변 사람들이 날 이거 판단해 줘야 되네. 그렇죠. 그게 맞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당신의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닐 수 있다. 이 책을 이제 쓰셨는데 네. 이 책은 어떤 분들을 위해 쓰신 건지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재작년에 냈던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라는 거는 정말로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근데 이 책은 그동안 제가 한 30여 년 동안 해왔던 정말 수많은 장면들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면서 그 얘기들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들, 경험들을 이 안에 써 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큰 기업에서 큰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본질을 갖고 있다면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더 멋진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저는 조금 보시고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있고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지으세요. 본인들 스스로. 아, 결국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도 언제 한번 북토크에 갔는데 네. 학교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 책 얘기를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네. 고등학교 와서 학생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브랜드 얘기를요? 네. 그랬더니 아, 이 얘기가 사람 사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브랜드나 마케팅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관련이 없으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살아가시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을 브랜드로 만드는 일 네. 아마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그냥 이게 꼭 브랜드 어떤 뭐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어떤 인생과도 접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제품이 잘 되는 거와 또 똑같은 길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 이게 어떤 뭐 분야는 달라도 어떤 그 진리라고 할까? 그쵸. 어떤 뭐 잘 되는 거는 또 같은 것 같아요. 항상.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책을 쓰신 이근상 작가님과 함께 진정한 브랜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익남 TV의 부익남이었고요. 귀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